정말 놀랍습니다. 미국에 적응도 못하는 소심하고 평범한 울보 유학생인 그녀가 감추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연히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했는데요. 존재감 없던 그녀가 그날 모두 앞에서 보여준 놀라운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찾아갑니다. 저는 마크 해밀턴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죠. 20년 넘게 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양한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학생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국 학생 이수아만큼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은 없었어요. 가을 학기가 시작되던 날 저는 평소와 같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새 학기는 늘 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곤 했죠. 그날 아침은 특히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간 준비한 논문이 애널스 오브 매스매틱스 수학 저널에서 거절당했다는 메일을 받았거든요. 20년 넘게 연구해온 분야에서 저의 이론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것이 너무나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런 기분을 달래며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홀로 앉아 교재를 펼쳐보고 있는 동양인 여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의 진지한 표정이 왠지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자꾸 그 학생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유독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교재를 읽고 있었죠. 첫 수업이라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했습니다. 한 명씩 일어나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교실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어요. 마침내 그 동양인 학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살짝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이수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입니다. 수학을 전공하고 있고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한 남학생이 작게 한국어를 흉내내며 친구들과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날카롭게 쳐다보았고 그는 곧 입을 다물었죠. 빠르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다음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수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교재의 특정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자 수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수학 학습 방식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수아는 한국의 치열한 입시 경쟁과 수학 공부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갑자기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죠.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나요? 수아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교수님. 그냥 고향이 조금 그리워서요. 처음으로 해외에 나와 생활하는 거라 아직 적응이 안 됐나 봐요. 그 순간 수아의 취약함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제 연구 논문 거절에 대한 실망감도 잠시 잊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와도 좋습니다. 수아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이번 학기 수업 계획을 검토하면서 수아와 같은 해외 학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죠. 특히 수아와 같은 교환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캠퍼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거절된 논문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제 연구 방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동양의 수학적 접근 방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수아가 한국의 수학 교육에 대해 언급했던 몇 가지 사항이 갑자기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새 학기는 언제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분명 특별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용한 학생 이수아가 제 교육 철학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연구실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이번 학기가 단순한 수학 수업을 넘어 문화적 경계를 허무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며 수업을 진행했어요. 미국 학생들은 질문을 던지고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했지만 수아는 항상 조용히 앉아 필기만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 때문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어 실력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어느 날 복잡한 정리를 설명한 후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교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수아 씨, 이 정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수아는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질문을 반복했지만 수아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학생에게 질문을 넘겼고 수업은 계속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수아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녀의 학습 능력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어려운 문제를 풀이하던 중 실수를 했는데 수아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흠칫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죠. 어떤 오류인가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공책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개수가 바뀐 것 같아요. 양변의 값이 달라집니다. 제가 칠판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 계산 실수를 했더군요.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20년 넘게 가르쳐온 교수인 제가 학생 앞에서 실수를 한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하필 평소 침묵하던 수아가 그것을 지적했다는 사실이 왠지 불편했어요. 맞네요, 수아 씨. 좋은 지적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수아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외롭게 지내던 수아가 친구를 사귀게 된 것 같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아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첫 과제를 제출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대했던 대로 수준 높은 결과물을 제출했죠. 그러나 수아의 과제는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 있었습니다. 수식 전개도 불완전했고 설명도 부족했어요.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 실수를 지적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학생이 어째서 이런 기본적인 과제에서 실수를 하는 걸까요? 연구실에서 학생들의 과제를 검토하면서 수아의 과제에 빨간 펜으로 여러 코멘트를 적었습니다. 그녀에게 더 높은 기대를 했던 저였기에 실망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매우 엄격하고 수학 교육에 중점을 둔다고 들었는데 수아의 과제는 그런 배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수업날 과제를 돌려주며 전반적인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어요. 수아는 자신의 과제를 받아든 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많은 빨간 코멘트를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수아는 빠르게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이미 문 밖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그날 오후 캠퍼스 카페에서 우연히 수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다가가 보니 수아는 제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화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아 씨, 이게 다 뭐예요? 갑작스러운 제 목소리에 수아는 깜짝 놀라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교수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이 정리들은 우리 수업 범위를 넘어서는데요. 네. 한국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라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요. 저는 수아의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적어놓은 증명과 풀이 방식은 매우 정교했고, 심지어 제가 며칠 전 거절당한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어요. 수아는 왜 수업에서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수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혹시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녀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야 했습니다. 수아가 다른 학생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수업에서도 수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끔 질문에 대답할 때도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짧게 답할 뿐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며 수업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수아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수아에게 진짜 그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를 내기로 한 거죠.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응용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세요. 칠판에 매우 복잡한 문제를 적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최근 연구하던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학부생이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문제를 베껴 적었고 수아의 얼굴에도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점심시간 교수 식당에서 동료 교수 제시카를 만났습니다. 아시아 연구학과의 제시카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수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제시카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마크, 아시아 학생들, 특히 한국 학생들은 수업에서 자발적으로 발언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그들은 교수가 직접 지명하기 전까지는 대개 침묵을 지키지. 그렇다고 그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굉장히 경쟁적이야.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기도 해. 특히 외국에서는 더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 제시카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수업 방식이 너무 미국적인 교육 환경에만 맞춰져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수아의 과제 결과를 생각하면 단순히 문화적 차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며 수아와 같은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득 카페에서 본 수아의 노트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분명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학기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학생들 간의 실력 차이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었지만 수아는 여전히 뒤처져 보였어요. 수업 중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과제 성적도 평균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준 특별 문제에 대한 답안은 아직 보지 못했죠. 수업이 시작되기 전 저는 학생들에게 문제 풀이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를 완전히 풀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너무 어려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때 수아가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답안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학생들의 답안을 검토했습니다. 예상대로 대부분은 문제 해결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수아의 답안을 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어요. 그것은 제 논문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아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답안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수아 씨. 이 문제풀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 풀이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접근 방식을 생각해냈나요? 수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배운 방법을 응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죠? 수업 시간에는 항상 소극적이고 과제도 기본적인 수준으로만 제출했잖아요. 수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 수업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수아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관점에서 제 수업이 어떻게 느껴졌을지 상상해 봤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아에게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수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교수님의 최근 논문도 읽어봤어요. 그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그 연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학부생이 제 전문 연구 분야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연구실을 나서는 수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교육자로서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수아가 속한 그룹에는 적극적인 학생들을 배치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수아는 그룹 내에서도 거의 발언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이 주도권을 잡았죠. 발표 시간에도 수아는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수아를 불러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아 씨, 오늘 그룹 활동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수아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말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릴까봐 걱정돼서. 그런데 특별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잘 풀 수 있었죠? 그건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있어서요. 여러 사람 앞에서 즉석으로 대답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수아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틀린 답이란 없어요. 모든 의견은 토론의 가치가 있죠. 다음에는 꼭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자신감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수아에 대해 생각했어요. 수아는 분명 뛰어난 수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저와 달랐던 것이죠. 그날 밤 제 연구실에서 수아의 특별 문제 풀이를 다시 검토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수아의 접근 방식은 제 논문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수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증명을 시도해 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돌파구를 찾은 것 같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학과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마침 학과장인 로버트 교수가 있었죠. 마크,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오랜만에 그렇게 생기 있는 표정을 보는군. 로버트, 내 논문 기억해? 새로운 접근법을 찾은 것 같아. 놀랍게도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힌트를 준 거야. 그래? 누구?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야. 이수아라고.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진 학생이야. 로버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조용한 아시아 학생 말이야? 내 수업에도 들어오는데 존재감이 거의 없어서 이름조차 기억하기 어려웠어. 바로 그 학생이야.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놀라운 수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몇몇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 수아가 있었어요. 그녀는 낙담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라는 학생이 웃으며 그녀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뭐 하는 거지? 제이슨. 제 목소리에 학생들이 흩어졌습니다. 제이슨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수님. 그냥 장난치고 있었을 뿐이에요. 수아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계속해서 종이를 주었습니다. 제가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모든 것을 가방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 사라져버렸어요. 제이슨은 여전히 키득거리며 친구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내 연구실로 와요. 지금 당장.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문을 닫자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수님. 그냥 그 한국 여학생이 이상한 노트를 가지고 다녀서요. 너무 심각하게 공부하는 것 같아서 조금 놀려준 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학생을 놀리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냥 농담이었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애는 항상 혼자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거기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 실수를 지적했을 때부터 우리 모두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이슨의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온 학생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요. 수아는 뛰어난 학생이고 그녀의 문화적 배경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학과 차원의 징계가 있을 거예요. 제이슨은 마지못해 사과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은 수업을 심란한 마음으로 진행했어요. 수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단순히 학업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수아는 평소보다 더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교실 뒤쪽 구석에 앉아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수업 중에는 적절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수아는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갔고 제가 부르는 소리에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고민하고 있을 때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가 학기 중 귀국을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수아의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수아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고 그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수아 씨, 학기 중 귀국 신청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맞지 않아요. 미국 교육 방식에 이곳 문화에 제이슨 때문인가요? 그 일은 제이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외톨이였어요. 한국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교수님도 제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셨잖아요.
수아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수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미국식 교육 방식에 맞추기를 기대했습니다. 수아 씨,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의 학습 방식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능은 어디서든 빛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일 뿐이에요. 제가 특별해 보인다면 그건 문화적 차이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풀어낸 특별 문제, 그건 정말 놀라운 접근 방식이었어요. 사실 그 풀이 덕분에 제 연구에 중요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진짜예요, 수아 씨. 수아는 놀란 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매년 개최하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어요. 한 달 후에 열릴 예정인데 참가해보지 않겠어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특별 멘토링을 해드릴게요. 당신의 재능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요.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그날 저녁 수아는 귀국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특별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매주 2번씩 만나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학업적 도움을 넘어 수아가 이곳에서 자신감을 찾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간고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수아의 성적은 평균 이하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시험의 형식에 익숙하지 않았고 문제를 풀 때 자신만의 복잡한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죠. 표준적인 접근법을 요구하는 시험에서는 그런 창의성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경시대회에 대해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하는 좋은 기회였죠. 수아에게도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수아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다음 수업 시간, 저는 학생들에게 연례 수학 경시대회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대회는 우리 대학에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있는 행사였어요.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는 중요한 대회였죠. 대회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수아가 이 대회에 참가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의 잠재력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여러분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음 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특히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자신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물으러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이슨도 있었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참가할 거예요. 작년에 우승한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요, 제이슨. 열심히 준비하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수아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참가하고 싶은데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수아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수아 씨. 그런데 이 대회는 단순히 문제풀이 능력뿐만 아니라 발표 능력도 중요해요. 결승에 오른 참가자들은
자신의 해결 방법을 청중 앞에서 설명해야 하거든요. 수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그것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발표를 잘 못해요. 수아 씨, 도전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건 아쉬운 일이에요. 대회까지 한 달이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도와드릴게요. 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발표 연습도 함께 해보는 거죠. 수아는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격려했어요. 수아 씨의 능력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어떨까요?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볼게요. 하지만 정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내일부터 특별 멘토링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수아와의 특별 멘토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제 연구실에서 만나 이전 대회 문제들을 풀어보기로 했어요. 첫 만남에서 수아는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문제를 풀기 시작하자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아의 눈빛은 생기 있게 빛났고 그녀의 접근 방식은 정말 독창적이었어요. 교수님,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더 간단해질 것 같아요. 수아가 보여준 해결 방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놀랍군요, 수아 씨. 이런 접근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창의적이에요. 수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수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풀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회에서는 자신의 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했어요. 두 번째 만남부터는 발표 연습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볼까요? 수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고 시선은 계속 바닥만 향했어요. 먼저, 이 방정식을 변형해서 저는 수아의 설명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피드백을 주었어요. 수아 씨, 설명 내용은 정확해요. 하지만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해볼까요? 그리고 시선을 상대방에게 두는 연습도 필요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님 눈을 직접 마주치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발표는 다른 방식이 필요했죠. 그렇군요.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청중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자신감과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조금씩 연습해 볼까요? 그렇게 우리는 발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만 설명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동료 교수 한 명을 초대하여 청중을 늘렸습니다. 수아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큰 무대에서의 발표는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캠퍼스를 걸어가며 대화를 나누던 중 수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당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수아 씨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의 수학적 접근 방식은 정말 독창적이에요. 그런 재능이 숨겨져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아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도 처음엔 교수님이 무서웠어요. 미국 교수들은 모두 엄격하고 냉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오해했던 것 같군요.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봐요. 그렇게 대회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대회 신청 마감일, 우리 수업에서는 총 5명의 학생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제이슨, 수아, 그리고 다른 3명의 학생들이었죠. 제이슨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였고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이 우승할 거라고 큰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경시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예비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들은 실제 대회 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참가자들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대회를 2주 앞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예비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지난 대회에서 출제되었던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칠판에 적었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실제 대회에서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15분 동안 풀어보세요. 그 후에 함께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문제 풀이에 집중했습니다.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중 수아의 책상 앞에 멈췄어요. 그녀는 이미 문제를 거의 다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요. 15분이 지나고 저는 학생들에게 풀이 과정을 발표해 볼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상대로 제이슨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해볼게요, 교수님. 제이슨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칠판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풀이는 표준적인 접근법을 따르고 있었고 중간까지는 잘 진행되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막혔어요.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전개하면 제이슨은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결국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른 분 중에 해결하신 분 계신가요? 교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노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교실의 모든 시선이 수아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칠판 앞으로 나오는 수아의 걸음걸이는 불안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문제에 대한 확신이 보였어요. 수아는 칠판에 자신의 풀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작았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이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이 변수를 이렇게 치환하면 수아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의 풀이를 지켜보았고 저 또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수아의 접근법은 정말 독창적이었고 문제를 훨씬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풀이를 마친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교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쳤습니다. 제이슨조차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수아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당황했지만 기쁜 표정이었죠. 정말 훌륭해요, 수아 씨. 이런 접근 방식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에요. 수아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동안 몇몇 학생들이 작은 목소리로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처음으로 수아가 교실 안에서 진정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수아는 평소와 달리 서둘러 나가지 않고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그녀가 제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오늘 제가 잘한 건가요? 수아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수아 씨. 당신의 접근 방식은 매우 독창적이었고 설명도 명확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반짝이는 눈물을 발견했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너무 긴장했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는데 박수를 쳐주시다니. 정말 놀랐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아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오늘 발표에 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아 씨,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재능을 알아볼 거예요. 대회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수업 시간의 일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수아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고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과 사무실에서 로버트 학과장을 만났습니다. 마크, 자네 수업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이 났더군. 한국 학생이 아주 인상적인 문제풀이를 보여줬다고. 네, 수아라는 학생입니다.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로버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음 주에 있을 학과 세미나에 그 학생을 초대하고 싶은데 어떨까? 국제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대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데 수아 학생의 이야기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수아에게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어요. 좋은 제안이지만 수아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거든요. 로버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 하지만 자네가 말한 대로 그녀의 재능이 뛰어나다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수아에게 이 제안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멘토링 세션 중에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아 씨, 학과장님께서 다음 주 세미나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국제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관심 있나요?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라는 건가요? 정확히는 패널 토론의 형태예요. 다른 국제 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죠. 부담스럽다면 거절해도 괜찮아요. 수아는 깊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려주었어요. 해볼게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아는 정말 변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에요, 수아 씨. 세미나 준비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이건 대회 준비에도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멘토링은 대회 준비와 세미나 준비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아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고 발표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가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세미나가 있기 하루 전날 저는 수아와 함께 최종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차분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교육 시스템 차이, 문화적 충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성장에 대해 말이죠. 정말 좋았어요, 수아 씨.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수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교수님, 내일 실수하면 어떡하죠?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돼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진실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저는 항상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감사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멘토와 멘티의 유대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세미나장은 교수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아는 다른 국제 학생들과 함께 패널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자신의 차례가 되자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수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교육 방식의 차이도 큰 도전이었어요. 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초반의 어려움, 문화적 충돌, 그리고 점차 적응해가는 과정까지요. 특히 저와의 멘토링을 통해 어떻게 자신감을 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할 때는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어요. 수아의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수아는 자신감 있게 질문에 답했어요. 그녀의 모습은 몇 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교수들과 학생들이 수아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로버트 학과장도 그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수아 학생,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국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수아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세미나 후 캠퍼스 카페에서 수아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수아 씨.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구석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제 덕분이 아니에요. 수아 씨 스스로의 노력과 용기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그저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에요.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수업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평범한 학생인 척했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히 여학생이 너무 똑똑하다고 나서면.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해해요, 수아 씨. 하지만 이제는 알죠? 당신의 재능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네, 이제 알아요. 그래서 다음 주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제 실력을 감추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멘토링은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수아는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했고, 저 또한 그녀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동양의 수학적 접근법은 제 연구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어요.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수아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발표 실력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대회 전날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이 수아에게 접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아에게 대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해요. 외국인 학생이 상을 받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였죠.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즉시 수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수아 씨, 제이슨에 대해 들었어요. 괜찮아요?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 실력으로 증명할 거예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 쉽게 위축되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강인함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요, 수아 씨.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대회 전날 밤 저는 수아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대회장 입구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수아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준비됐나요, 수아 씨? 네, 교수님. 최선을 다할게요. 수아가 대회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소극적이고 자신을 숨기려 했던 학생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당당히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필기 시험이 있었고, 오후에는 상위 5명이 자신의 풀이를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어요. 저는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문제는 예년보다 더 어려웠고, 특히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오전 시험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은 답안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아의 답안지를 받았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평가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수아는 1위로 결승에 진출했어요. 그 외에도 제이슨을 포함한 4명의 학생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자 수아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주변 학생들이 그녀에게 축하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수아를 찾아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수아 씨. 1위로 결승에 올랐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수아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1등인가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녀의 순수한 반응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당신의 실력이 증명된 거예요. 이제 오후 발표만 잘하면 돼요.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세요.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선을 다할게요. 오후 발표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어요. 발표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되었고 수아는 마지막 순서를 뽑았습니다. 이는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였죠. 앞선 4명의 발표를 모두 지켜본 후에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야 했으니까요. 첫 3명의 학생들이 발표를 마쳤고 4번째 순서인 제이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의 풀이는 명확했고 발표 스킬도 뛰어났습니다. 청중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제이슨이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그는 수아를 향해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아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문제 설명을 시작하자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일반적인 접근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로 했어요. 수아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결 방법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접근법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고 훨씬 더 효율적이었어요. 청중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감탄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수아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 교수들이 그녀의 방법론에 대해 질문했고 수아는 자신감 있게 답변했어요. 그녀의 깊은 이해력과 창의적인 사고방식은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은 평가를 위해 별도의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했지만 공정성을 위해 수아에 대한 개인적인 멘토링 관계는 밝히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수아의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 수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위와 2위가 차례로 발표되었고 마침내 1위를 발표할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올해 수학 경시대회 우승자는 이수아 학생입니다.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무대로 올라갔어요. 그녀는 트로피를 받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대회 우승이 아니라 수아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여정의 결실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수아는 여러 학생들과 교수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이슨도 그녀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어요. 그는 수아의 접근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축하를 받으며 저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수님 덕분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수아 씨. 이건 모두 당신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에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학생이고 저는 당신의 멘토가 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과에서는 수아의 우승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석했고 수아는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대회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수아는 학과 내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 다른 학생들은 그녀에게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돕는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국제 학생들에게는 롤모델이 되었죠. 저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수아와의 경험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접근 방식을 제고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과 학습 스타일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각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수아는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다음 학기에도 이곳에 남게 되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1년으로 연장되었거든요.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수아 씨. 축하해요. 수아는 밝게 웃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요. 교수님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쁘게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아의 창의적인 사고방식은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마지막 수업날 저는 학생들에게 학기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아의 성장 과정을 언급했어요. 이번 학기는 저에게도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수아 학생의 여정을 지켜보며 교육자로서 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이 우리의 학문적 시야를 넓히고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수업이 끝난 후 수아는 제게 다가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북마크였어요. 교수님,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하여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아 씨. 이건 제게 매우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수아 씨 덕분에 다시 새로운 걸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수학 교육의 깊이와 알 수 없는 한국인들의 두뇌에 감탄도 했고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학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는 수아가 준 북마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학기가 시작되고 저의 수업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장려했고
여러 가지 학습 방식을 존중하는 수업 환경을 만들었어요. 수아는 제 연구 조교로 활동하면서 다른 국제 학생들을 돕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아가 밝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쓴 논문이 학부생 논문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수아 씨. 그 논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마땅한 결과예요. 수아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논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연구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요. 그녀의 창의적인 접근법은 학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저 다음 학기에 대학원 진학 준비를 시작하려고 해요. 혹시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꺼이 써드리겠습니다. 수아 씨 같은 학생을 추천하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교육자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이 꽃피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값진 경험은 없었어요. 몇 달 후 수아는 미국 내 여러 유명 대학원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최종적으로 저희 대학의 대학원 과정을 선택했어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존경하는 멘토가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교수 제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국제학술대회에서 만나 함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 연구실에서 마지막 멘토링 세션을 가졌습니다. 수아는 이제 더 이상 제 학생이 아닌 동료 연구자로서 자리했어요. 교수님, 지난 몇 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아 씨, 당신은 처음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그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에요. 앞으로 당신이 한국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처럼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지원하는 교육자가 되고 싶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수아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젊은 학자로 성장해 있었어요. 교수님,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할게요.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에요. 당신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수아 교수님. 수아가 탑승구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던 학생이 이제는 당당한 학자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변화의 여정에 제가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날 제 수업에는 여전히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수아와의 경험을 떠올리며 모든 학생의 고유한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요. 문화적 차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수아가 준 북마크가 놓여 있어요. 그것은 제게 매일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 줍니다.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시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이 캠퍼스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또 다른 수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학생을 발견하고
그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교육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여기까지 마크 교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교수님과 이수와 학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가리기도 하지만 진심 어린 소통과 지지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의 진모를 알아본 마크 교수님은 한국의 수학교육에 큰 감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한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동 채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따뜻한 순간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